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너는 한계가 없어! 라고 말하죠. 근데 혹시 바로 그 말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무한함이라는 현대사회의 이상의 고대의 지혜를 통해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정말 익숙한 메시지죠?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솔직히 누가 자기한테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싶겠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에요. 우리는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치 우리에게 한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무한함이라는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몸매, 완벽한 커리어, 심지어 완벽한 아침 루틴까지 모든 걸 다 가지라는 이 압박감 있잖아요. 이게 겉보기에는 동기부여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끝없는 불행과 압박감이라는 덫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한함이라는 거짓말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첫째, 번아웃이죠. 이건 갑자기 펑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에요. 둘째는 결정 피로.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모든 걸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이 돼서 결국 우리 정신을 마비시키죠. 셋째는 정체성 붕괴입니다. 내 가치를 오직 성과에만 연결해두면 실패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주게 돼요. 마지막으로 자기 배신, 몸이랑 마음이 쉬어야 한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도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나를 밀어붙이잖아요. 이 모든 게 바로 한계는 없다는 환상이 만들어낸 대가입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문제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들죠. 진짜 적은 우리의 한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한테 한계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통찰이 우리를 고대의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답을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찌 보면 좀 직관을 반하는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넌 무엇이 될 수 있니가 아니라 넌 본질적으로 뭐니라고 묻고 있잖아요. 초점을 무한한 잠재력에서 나의 본질로 확 옮겨버리는 거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에르곤인데요. 쉽게 말해 사물의 기능, 내재된 설계 같은 거예요. 눈은 보기 위해 있고 칼은 자르기 위해 있듯이 인간에게도 고유의 기능과 설계가 있다는 거죠. 좋은 삶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좇는 게 아니라 내 용량의 정확한 형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움직일 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황금률, 즉 중용은 이 힘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요, 모든 미덕과 강함은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두 한계 사이의 균형점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용기를 예로 들어보죠. 용기가 너무 부족하면 그건 비겁함이 되고요. 반대로 너무 과하면 위험을 못 보는 무모함이 됩니다. 진짜 용기는 바로 그 둘 사이,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를 알고 행동하는 중용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식 프레임워크에는 어떤 핵심 요소들이 있는지 4가지 기둥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한계를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말처럼요, 당신의 한계는 당신을 가두는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가장 탁월해질 수 있는 영역의 윤곽선, 일종의 지도 같은 거죠. 당신의 힘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황금률입니다. 핵심은 번아웃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미덕이라는 건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극단적인 상태가 아니라 강렬하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 노력의 지점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프로네시스, 우리말로 하면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건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상황을 읽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감지하는 능력이죠. 아, 이 프로젝트는 지금 나한테 너무 과한데? 또는 이 갈등은 나 혼자 해결 못해 라고 말해주는 내면의 목소리 같은 겁니다. 마지막 기둥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바로 휴브리스, 즉 오만이죠. 그리스 비극의 영웅들이 왜 몰락했나요? 그들이 평범해서가 아니라 규칙 따위는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몰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셈이에요. 자, 이제 철학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좀 더 실용적인 적용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한계를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는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철학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4단계 청사진입니다. 첫 번째, 본성 알기.
뭐가 나한테 활력을 주고 뭐가 나를 소진시키는지 마치 과학자처럼 나 자신을 연구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긋기. 나의 경계를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만드세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내고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거죠. 세 번째, 힘 안에서 행동하기.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소모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전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확장하기. 한계는 고정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부수는 것도 아니에요. 점진적이고 지능적으로 내 역량을 안전하게 넓혀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한계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갖는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게 사실은 오해라는 걸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야망에 관한 건데요. 야망이 있으려면 한계를 무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경계 없는 야망은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질 뿐이죠. 진짜 야망은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때 실현됩니다. 한계가 그냥 게으름 피우려는 변명 아니냐는 두려움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계는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방향으로 내 에너지를 집중하게 만드는 좌표와 같아요. 삶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지하는 거죠. 이 문장이 한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한계가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만 한계가 있으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 정확히 조준할 수 있습니다. 한계는 우리를 더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는 결국 이겁니다. 한계를 아는 건 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내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뭘 짊어지고 뭘 만들고 뭘 내려놔야 할지 알게 되니까요. 이 내용을 곱씹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진짜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